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수염농장의 스노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논릴리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죠. 진짜 하얗다. 네. 우와. 이렇게 몸의 거의 95% 이상이 화이트예요 일단. 이거를 보면 확실히 그 누대가 중요하다고 중요하지.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두 번째 이 샵에 왔습니다. 두 번째 샵. 네, 여기 저희 형하고 친하신 그런 브리더의 샵으로 왔다. 여기는 이제 남양주에 있는 수염농장. 저는 남양주에서 파충류 샵을 운영하고 있는 수염농장의 대표 이경태라고 합니다. 브리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그런 이제 종류별로 이제 모프별로 좀 내가 그 만들고 싶은 컨텐츠가 좀 있어갖고 여기는 다 그러니까 다 있어. 트라이도 예쁘고 뭐 아잔틱도 예쁘고 카프 세이브 다 있지만 그래도 오늘 이제 보여줄 거는 논릴리. 이게 사실 논릴리 드리피 스팟 라인을 브리딩하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논릴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근데 이건 그냥 개인적인 궁금한 건데 릴리랑 논릴리의 차이가 정확히 뭔지 몰라서 나는. 릴리는 릴리고 논릴리는 논. 논릴리라는 거는 그냥 노멀인데 릴리처럼 하얗다. 그래서 논릴리라고 하고 또 드리피 스팟이라고 해서 스팟 타입 트라이가 드리피가 떨어지는 아이들을 드리피 스팟이라고도 하고 보통 드리피 스팟 계열 애들이 논릴리가 많다. 첨언을 하자면 릴리가 아니지만 릴리처럼 보이면 저희 이제 논릴리라고 해서 부르는데 그래서 이게 좀 외관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기준점이 좀 애매해요. 이게 뭐 90% 이상 하얗면 논릴리다 이렇게 정의한 게 아니라 누군가는 80%여도 되고 이게 순백에 가까워야지 논릴리로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 톤이 아이보리여도 나는 논릴리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해서 경계가 조금 애매한 영역이 논릴리여서 이걸 좀 정의하는데 조금 힘들긴 해요. 어디까지가 논릴리라는 게. 저번에 한번 내가 여기 경태네 놀러 왔다가 수영장 놀러 왔다가 그 스노우라는 아이를 내가 한번 봤어. 근데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경태한테 이제 수영장 와서 부탁을 한 거지. 근데 정말 퀄리티 미쳤어. 우리가 요번에 찍는 컨텐츠는 논릴리를 번식하기 위해서는 어떤 페어를 맞춰야 되고 어떤 또 노하우를 또 설명해 주는 거잖아. 베이비가 더 미쳤어. 그래서 오늘 진짜 한번 내가 이걸 그냥 다 파헤쳐 보려고 지금 하는 거야. 그럼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구분이 좀 애매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수영농장님께서 생각하는 그 구분점은 어느 정도의 하얀색이 있어야 논릴리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수염농장의 스노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논릴리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죠. 진짜 하얗다. 네. 우와. 이렇게 몸의 거의 95% 이상이 화이트예요 일단. 그리고 등 밑에 여기 핀이라고 이 도살이라고 부르는데 그 밑에 하얀색이 내려오면 저희는 그걸 드리피라고 부르거든요. 그 드리피 양도 충분히 많이 내려오고 보통 한 2-3mm 정도 내려와 줘야 돼요. 그리고 월이 위에 도살까지 다 번지고 화이트 스팟도 다 번지고 그래서 요 폼이 됐을 때 저희 이제 논릴리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네. 근데 얘는 핀도 좋은 거 같은데? 네, 핀도 좋고 하얀색 톤도 좋고 이 정도가 되면 논릴리라고 하는데 이 정도가 안 돼도 논릴리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여기 릴리 화이트를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스노우의 베일인데 다 번져 있잖아요. 근데 릴리 화이트도 이렇게 다 번지지 않은 릴리 화이트도 있어요. 옆구리가 이 까만색 퍼센테이지가 30% 차이 있는, 그러니까 얘보다 훨씬 이 검은색 부분이 많겠죠. 그래도 걔는 릴리 화이트로 부르니까 논릴리였을 때도 이 까만색 부분이 조금 더 있어도 논릴리로 정의한 분도 계시고, 근데 이 친구는 논릴리 중에 엄청난 퀄리티를 자랑하는 친구긴 합니다. 근데 진짜 퀄리티 좋았어. 내가 정말로 찍고 싶었거든. 그래서 정말, 이 친구는 릴리 화이트, 이 친구는 논릴리. 그거 태어났을 때부터 구분이 돼요? 딱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 논릴리 브리딩이 어려운 게 이유가 이 화이트라고 하는 게 성장하면서 번져나가요. 태어났을 때 화이트가 다 번져 있으면 너무 쉽게 퀄리티를 판별할 수 있는데 커가면서 번지다 보니까 보통 15g까지도 번져 나가거든요. 15g, 20g까지도 번져 나가니까 그때까지 키우는데 기간이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려요. 천천히 성장을 하면.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논릴리라고 정의를 하려면. 그래서 처음에 태어났을 폼은 화이트가 거의 없어요. 거기서 이제 번져나가면 여기까지 이제 번져나가는데, 그러니까 결과물을 보기가 너무 어려운 영역. 그래서 브리딩을 하시다가 포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논릴리 브리딩. 내가 전에도 영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스팟 타입 트라이들이 처음에 아기 때는 되게 못생겨 보일 수도 있는데 크면 클수록
진짜 예뻐지는 게 이제 스팟 타입 트라이인데 그 스팟 타입 트라이가 드리피 스팟, 논릴리. 그래서 스팟 타입 트라이들이 대부분 논릴리가 되는 경향들이 많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한 8개월 정도는 우리가 지켜보고 또 어떻게 번지는지도 다 또 보고 해야지 이제 우리가 이걸 논릴리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 논릴리가 개코 시장에서 인기가 어느 정도 있어요? 인기 많지. 인기가 엄청 많은데 브리딩이 어려워서 포기를 하시다 보니까 개체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찾는 분은 굉장히 많으나 너무 적다, 개체수가. 그래갖고 수영농장 이 스노우 베이비도 거의 논릴리 타입으로 성장한 애들이 지금 없어요. 분양한 애들이 이미 작년에 다 갔기 때문에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애가 다시 1g이에요. 지금 이런 아이들을 7g 정도 성장을 해서 폼을 보고 논릴리로 분류해서 다시 분양을 하고. 그러면 논릴리를 전문적으로 번식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혹시 어떻게 번식하면 그래도 좀 확률이 좀 높아진다라는 거를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너무 쉬운 일인데요. 이쁜 아이가 있어야 돼요. 아 그죠. 일단 기본 소스가 있어야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없으면 여기서 가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모 개체 중에 드리피 스팟 타입이 있어야 되고 더 시너지 상성이 좋은 애가 페어를 해야지 이런 화이트가 가득한 아이들을 해칭할 수 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보면은 그 논릴리 타입의 트라이랑 이칼 타입의 트라이랑 번식을 해도 이 논릴리가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이제 뭐 아빠 유전자를 따라가든 엄마 유전자를 따라가든. 근데 확실히 논릴리 타입은 논릴리 타입의 스팟 타입 아이들로만 번식을 하면 좀 더 확률이 높던가요? 그러니까 타겟팅을 해야 돼요. 화이트 스팟이 많이 번질 아이를 명확하게 해칭하기 위해서는 부모 양쪽 다 그런 타입으로 가져야지 명확하게 브리딩 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랜덤으로 태어나도 돼 하면은 상관이 없죠. 근데 나는 논릴리 브리더로서 확실하게 하겠다 하면 양쪽 부모 다 드리피와 화이트 스팟이 그리고 월드 높은 아이를 페어를 해야지 확률이 뭐 50%에서 이제 70%에서 80% 이상으로 점점 올라가겠죠. 근데 요즘에 그 제가 어디선가 들은 얘기인데 이 논릴리를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릴리 페어랑 무조건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또 논릴리를 번식하시는 분인데 논릴리 페어에는 무조건 트라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으세요? 제가 해보니까 릴리 화이트하고 페어를 한 그 노멀 개체가 화이트가 번지는 그리고 색감이 좀 화한 확률이 좀 높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트라이하고는 상성이 안 맞아요. 논릴리는 그쵸. 확실히 논릴리는 논릴리 타입 아니면 릴리 화이트. 트라이랑 논릴리랑 번식을 하면 어중뛰게 나오는 경우들이 어중뛰게 나와서 그거 아까 말씀드린 타겟팅이 잘못돼요. 명확하게 해칭을 해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거죠. 머리 두꺼운 것도 아니고 뭐 높게 솟은 것도 아니고 애매한 포지션에 맞아. 내가 보여주고 한 거에서 너무 벗어나 버린 브리딩. 그래서 이제 타겟팅 하려면 명확하게 좀 해야 된다. 이 논릴리 브리딩 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 처음 번식할 때 나는 일단 뭐 릴리보다는 트라이 쪽에 번식을 했었어. 근데 페어가 잘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어중뛰어. 그러니까 익스트림 말리킨 타입인데 스팟 타입이야. 요즘 약간 어중뛰더라고. 그 중에서도 내가 볼 때는 진짜 탑급. 이 스노우는 논릴리 중에서도 탑급. 그리고 이제 한 마리 더 소개를 시켜드리면 얘가 스노우고 얘가 제로라는 아이인데 여기서 이제 브리더들이 이제 갈려요. 이 친구도 보면 화이트가 많잖아요. 그리고 까만색 부분은 1차 형질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이 부분이 스노우보다 조금 더 남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도 논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해요. 근데 난 논릴이라고. 네, 근데 거기서 제가 하나 빠진 부분이 핀에서 내려온 드리피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스노우 부분보다 좀 적거든요. 근데 이 부분으로 보고 트라이로 정의할지 논릴로 정의할지 이거는 이제 브리더마다 좀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나는 이런 타입의 아이를 논릴리로 보는 이유는 분명히 이 아이도 스팟이 번져갖고 이렇게 월이 더 넓어졌을 거야. 딱 이게 월을 보면 스팟 타입 애들 좀 특징이 있거든. 딱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거 보니까 나는 그래서 얘를 내가 만약에 키운다 그러면 난 누구한테 소개할 논릴이라고 소개할 거야. 그래서 이 친구도 화이트가 거의 몸을 90% 덮은. 근데 얘는 또 백질도 엄청 좋네. 네, 백질도 좋고 형질도 좋고. 그래서 이 제로와 스노우 두 마리의 베이비들 여기 있는데 타입이 그래서 조금 달라요. 아까 지금 제로 베이비를 보여드리면 이 친구가 이제 제로의 베이비인데 이 친구도 지금 검은색과 흰색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1차 형질, 3차 형질. 그러면 논릴리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작은 폼에서 이미 화이트가 가득 찼기 때문에 논릴리로 정의를 해도 되고 근데 누군가는 또 트라이라고 분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부분이 애매하지만
화이트가 가득하기 때문에 논릴리로 봐도 무방하다. 근데 이거는 내가 보니까 트라이 그냥 익스트림 아닌타이킨 타입 트라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트라이라고 할 것 같고 네. 또 논릴리에 꽂혀 있는 사람들은 이거 무조건 논릴리라고 할 것 같고. 그래서 이 트라이와 논릴리가 경계선이 좀 애매모호하면서 얘는 딱 논릴리라고 부르는데 그래도 얘도 트라이라고 하는 분들 계세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스노우의 베이비 이 친구는 아까 제로에 비해서 드리피까지 일단 내려오고 있어요. 이거를 보면 확실히 그 누대가 중요하다고 중요하지.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얘가 더 좀 그 논릴리라고 했던 거에 더 뭔가 가까운 네. 그런 느낌이에요. 이 친구가 이제 스노우의 베이비, 그 전에 보여드린 애가 제로의 베이비. 그래서 확실히 부모의 형질을 닮아서 태어납니다, 베이비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브리더들이 그 부모를 중요시하는 게 이런 부분. 이번 컨텐츠가 브리딩할 때 팁을 주는 건데 일단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가 중요하다. 부모가 중요하다. 부모가 논릴리는 또 특히 그렇다. 다른 트라이도 마찬가지고 다 번식할 때 분명히 누대가 중요하다, 퀄리티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긴 하지만 논릴리는 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논릴리를 브리딩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중요한 건 부모인데 그럼 그 부모를 입양할 땐 얼마냐도 중요하잖아요. 분양가요? 네, 분양가. 중요하지. 실제로 시장에서의 분양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논릴리 그래도 200~300대 정도가 좀 퀄리티가 높은 정도의 아이들. 예, 그 밑에는 화이트 톤도 조금 좋지 않고 커버도 좀 좋지 않고 드리피 양도 좀 적은, 그래서 한 200~300만 원에 분양되는 아이들의 퀄리티가 좀 높은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물어보면 더 될 것 같긴 한데 이 아이가 스노우 베이비인데 이 아이는 만약에 분양하시면 분양가 어느 정도? 이 친구는 분양을 이미 됐는데 아. 예, 그래서 이 친구는 이미 제 직원 친구가 키우고 있는 개체입니다. 네, 이 친구는 태어났을 때 4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납득이 가. 이 정도 퀄리티에 400 정도면 그렇게 딱 썩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게 왜 그 베이비 때 그 가격을 책정했냐면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월의 양이 70%가 올라와 있었고, 저희가 해칭해 보면 많이 알잖아요. 이 그죠, 친구가 그죠. 드리필이 내가 내려올 것인가 안 내려올 것인가. 번질 이미 것인가. 얘는 번질 그 요소들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그 가격을 책정했는데 지금의 상태로는 솔직히 그 이상이긴 해요. 어떤 분들이 간혹가다 나한테 와서 이제 브리딩 상담을 하실 때 보면은 저는 논릴리가 너무 하고 싶어요. 논릴리로만 할 거예요. 고컬러만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 근데 나는 그때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기둥뿌리가 뽑히거든. 그럴 수밖에 없어. 논릴리는 원체 다들 논릴리라는 자체가 그 릴리가 아닌데 하얗다는 거잖아. 이 형질 자체가 좀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비싸. 가격이 좀 분양가가 높다. 그러니까 논릴리를 만약에 본격적으로 하려면 논릴리들만 데리고 번식을 해야 되는데 어지간한 퀄리티를 보고 우리가 논릴리라고 하진 않거든. 한 요 정도 되는 퀄리티나 뭐 이런 아이들이나 돼야 얘 논릴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아이들만 데리고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기둥이 뽑히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둥이 너무 이제 접근하기 힘드니까 이제 잠깐 경로를 우회하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여기 뭐야 수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도저도 안 되는 거야. 애매한 거야.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야. 타겟층이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가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 그리고 지치면 안 됩니다. 이게 지구력이 필요한 브리딩이에요. 얘네들은 딱 태어났을 때 번질 걸 상상하면서 키워내야 되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이미 완성형이면 만족스럽잖아요. 근데 얘는 키워나가면서 화이트가 번져나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5개월에서 6개월 기본적으로 키워주셔야 돼요.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이미 많은 브리더분들이 이거를 키우려고 하다가 실패했을 것 같은데 수영농장님은 어떻게 하다가 계속 이걸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브리딩하는 영역 중에 논릴리가 20%를 넘지 않아요. 전체 네, 전체 주력은 트라이고 거기에 카푸치노와 쉐이플, 아잔틱이 있고 논릴리 영역은 20%로 남깁니다. 얘네는 기다림의 미학이니까 별개. 그냥 저기 멀리서 그냥 잘 커주면 돼요. 얘네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하루하루 계속 봐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아이 보면서 결과 바로 나오는 애들도 보고, 그래서 얘네들은 기다림의 미학이 중요한 아이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얘를 브리딩 이 주력으로 보시면 결과 보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지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포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 원래 수협농장에서 전문적으로 브리딩 원래 하시던 게 아잔틱 아니었었어요? 제가 나는 아잔틱만 평생 키우고 살 거야 라고 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라이로 이게 전향하신
제가 또 친한 분이 있잖아요. 암사동 피그에서 아, 지금 그, 하남 그, 피그리스죠. 그죠. 이제. 하남 티그리스 옮겼으니까. 하남 거상. 네. 그 성훈 형네 집에 놀러 갔을 때 트라이컬러를 이제 정말 이쁜 애를 본 거예요. 그때 눈이 다시 트여서 아, 트라이컬러도 매력이 있구나 해서 키워보니 아, 이것도 너무 매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아잔틱에서 트라이컬러 그러다가 또 새로운 목부인 카푸치노도 태어나고 쉐이블도 태어나고 또 거기로 넘어갔다가 이게 브리더들이 보통 이제 드래곤볼을 모으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마지막 번째 뭐 논릴리도 한번 브리딩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전 서브로 조그맣게 하니까 크게 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만 고민하고 있진 않으니까 좀 마음이 편해요. 근데 결과가 좋아서 결과가 되게 내가 볼 다행입니다. 때는 결과가 네. 좋은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엄청난 친구입니다. 아빠 빼박이네. 이 친구는 아까 보신 친구보다 조금 더 나이가 있어서 드리피 향이 더 내려왔어요. 진짜 근데 이 스노우 자체가 고정력이 엄청나네. 네, 그런 것 같은데요, 그죠? 맞습니다. 이런 아이가 진짜 부러운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예쁜 아이가 본인만 예쁘면 안 되고 후대에 예쁨을 남겨줘야 되는데 본인만 예쁜 애들이 있어. 간혹 정말로 어느 누구랑 페어를 맞춰도 본인만 예쁜. 근데 이제 스노우 같은 경우는 내가 보니까 론릴리를 떠나서 일단 퀄리티나 누대 그리고 고정력은 검증이 이미 끝난. 그렇죠. 그리고 작년 시즌 보고 아, 이 친구들의 베이비는 이 정도 폼으로 태어났을 때 기대치가 여기까지 이제 되죠. 네, 이제 데이터가. 그 오늘 촬영하는 날이 실질적으로 오늘 휴무시죠? 그렇죠. 아 근데 또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뭐 또 좀 보충하셔야 될 말씀이 있으면 카메라 보고 한번. 이 모든 영상에서 모든 꿀팁을 담기는 쉽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궁금하시면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KRBC 행사도 하잖아요. 그죠. 찾아오셔서 편하게 뭐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샵으로 찾아오셔도 되고 요새는 아니면 뭐 DM을 주셔도 됩니다. 하고 편하게 뭐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해 드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수협농장에서 논릴리 편을 이 스노우라는 아이 때문에 이거를 기획을 했는데 제로라는 아이도 진짜 오늘 처음 봤거든요. 처음 봤는데도 너무 예쁜 아이고 근데 이게 2세를 같이 볼 수 있는 자리가 흔치가 않은데 2세를 그러니까 뭐 스노우의 2세 뭐 제로의 2세 다 제가 본 결과 믿고 입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누대가 너무 다 잘 쌓여놓고 이미 예전부터 또 다 준비를 하셨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수협농장 오셔서 논릴리 또 구경하시고 또 트라이 번식도 뭐 호떡이들 베이비도 많이 하시니까 오셔갖고 구경하시고 또 수협농장님이랑 대화 나누시고 또 유튜브도 지금 아주 잘 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항상 그 힘이니까 그것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